좋아요, 구독.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본부장님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일단 제가 원픽 섹터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만 그 2차 전지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한 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를 육성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 내에 있는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기 때문에 중국 쪽을 살려주는 꼴이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는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서로 약간 헐뜯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워딩이 세게 나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선거철에는 의뢰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최진욱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을 한 번에 엎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에 저는 100%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가 계속해서 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일단 테슬라 쪽에서 판매가 많이 주저앉았다라는 네.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론 제가 무조건 맞았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방향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선 테슬라 쪽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제가 이제 원픽 제가 선호하고 있는 종목군으로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오늘 미용 쪽에 대한 종목군들이 잘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뭐 원택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좀 잘 나왔고 전부 다 이제 미용기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제 저점에서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들도 좀 올라오더라고요. 보톡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요 미용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우리가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뭐 매출도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은 이제 이 미용기기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4월 달에 들어오게 되면 1분기 때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물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뭐 조선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도 1분기 수주량이 많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1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4월 달이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잘 나올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2분기, 3분기에도 잘 나올 기업들을 우리가 선별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휴젤 같은 경우는 이 보톡스와 관련돼서 미용 시술 선도업체라고 보시면 선도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유럽 쪽에서는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20개국 넘는 나라에서 이 보톡스와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올해에 미국 쪽에 대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을 진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미국 시장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올해부터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용기기나 미용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원픽 종목으로 준비한 것은 이 휴젤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2020년도에 해외 매출 비중이 42%. 그런데 이제 2022년도에는 53%였습니다. 근데 2025년도까지는 해외 매출의 비중을 8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한다면 그 목표가 좀 앞당겨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보톡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미용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추긴 하는데 네. 저도 거기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가져오긴 했지만 보톡스가 실제로 미용 시장보다는 치료 시장에서 더 많이 쓰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용 쪽이 많이 부각이 되지만 글로벌 증시에서 보톡스의 그 점유율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치료 시장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휴젤은 그쪽으로도 지금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가 20만 3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다. 20만 3천 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23만 원을 목표가로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8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픽 종목이 휴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가 현재가인 20만 3천 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전해주셨고요. 목표 주가가 23만 원, 손절 라인 18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최 본부장님의 원픽 섹터 알아볼게요. 네, 저는 오늘 원픽 섹터로는 일단 AI랑 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보안 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에서 보안이 또 지금은 많이 부각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앞전에 좀 AI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화두가 됐을 당시에 보안 쪽이 좀 중요한
중요시되는 이슈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 당시에 좀 한 차례 급등이 나와주고 나서 지금은 또 지금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꺼져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가 저는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초점 트렌드에 맞게끔 따라갈 수 있는 연결고리 섹터가 어떤 게 있냐고 하게 되면은 결국 필요한 것은 보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AI가 하게 되면은 결국엔 AI도 데이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데이터 기반으로 어떠한 좀 정보를 산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접목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유심하게 봐야 되는 건 개인정보 유출이죠. 개인정보가 또 유출이 되는 부분들을 결국엔 막아주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예전에 구글이 한번 개인정보 유출이 한번 됐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망이 한번 불안정해가지고 한번 다운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구글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플랫폼 자체에 대한 보안성이 계속해서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해드리고 결국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개화를 했습니다. 갤럭시 S24 부분들이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초점을 맞춰가면서 핸드폰의 트렌드를 계속 바꿔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보안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AI가 보편화가 되면 될수록 보안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일단 말씀을 해드리고 그중에서도 일단 저는 대장이라 할 수 있는 라운시큐어를 일단 좀 탑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가 지금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유일하게 모바일 분야 솔루션을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AI 시장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블록체인 쪽도 해킹 사례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블록체인 쪽에서도 보안을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부터도 이미 옴니언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도 지금 디지털 ID 시장까지도 본격적으로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디지털 ID 시장이 확대가 된다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효과도 충분히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신원 인증이라든지 그리고 또 디지털 신분증 아직까지 그렇게 보편화가 많이 되어 있는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뭐 시기가 가면 갈수록 신분증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네. 핸드폰은 뭔가 좀 디지털 신분증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인프라가 확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파급 효과를 라운시큐어가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에서 거품이 많이 꺼지고 관심이 많이 밖에 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안 빠지고 있어요. 대금들만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주가는 계속해서 보합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합권을 유지해줄 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대금이 나가지 않는다 하게 되면 추가적인 매집 흐름들이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라운시큐어로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 일단 크게 밀리지 않으면 저는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해드리고 매수가 같은 경우는 시장가로 좀 충분히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가 분할 매수 말씀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300원을 일단 이탈 안 해야만이 단기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2,300원을 손절가 라인으로 잡으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앞전 정고 라인 근처에요. 3,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으로는 라운시큐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시장가로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 3,000원, 손절 라인 2,3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보완주하니까요. 이전에 이 본부장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도 생각이 납니다. 파이오링크라는 종목인데 2월 28일에 가지고 오신 종목에 지금 수익률이 1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 저희 어떻게 짜볼까요? 네, 파이오링크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보안 쪽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AI가 성장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하드웨어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해외 기업에서는 이제 보안 쪽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라운시큐어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제가 소개드리고 나서 제가 목표가를 당시에 13,800원에서 700원 정도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중간에 14,500원을 넘어갔었는데 오늘 이제 리뷰를 하면서 제가 목표가를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자면 목표가는 15,000원까지 상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13,600원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가 대비 딱 10%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15,000원 정도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주가가 하방으로 밀려서 주가가 많이 밀린다라고 한다면 손절 라인, 손절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12,800원 이탈하게 되면 저는 그때는 잘라내시는 게 좋겠다라고 손절 의견을 12,8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오링크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2차 목표가로 15,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12,800원 자리는 벗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손절 라인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뭐 반도체 섹터 좀 전반이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제 반도체 섹터가 강한 와중에도 사실 심텍은 좀 소외가 돼 있었잖아요. 그런 네네. 와중에도 본부장께서 꾸준히 좀 짚어주셨던 종목입니다. 네네. 수익률도 꽤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 지난주에 한번 짚어주신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도 벌써 10%대 수익률이 나고 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바라볼까요? 사실 이제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해드렸던 게 결국 중장기평 돌파 못하면 한번 저항을 맞고 좀 빠질 것이다라고 해서 좀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았던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심텍의 배틀을 짧게 잡을 구간은 아니에요. 일단 배틀을 좀 길게 보셔도 됩니다. 심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심텍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결국 시장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이 되는 시그널은 계속 포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럼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지금 업황 개선 시그널도 계속 포착이 되고 있고 그러면 그만큼 수급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심텍인데 심텍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실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작년 때부터 이미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좋지가 않았고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만 봐도 가동률이 한 70% 이상까지 시현이 되면서 손익분기점을 좀 넘어설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리포트들은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과연 1분기 실적이 정말 좋아질까라는 그 우려감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금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안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자, 이 구간에서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일단 심텍은 그 주가에 대한 선반영을 받아주면서 중장기평 좀 시원하게 뚫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뭐 1분기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고 해도 올해 업황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70% 이상인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기존 고객사들도 재고 소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고 소진까지 나타나게 되면 신규 물량 발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또 신규 고객사들에 대한 물량도 본격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심텍 같은 경우는 크게 빠질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심텍은 제가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 차례 뭐 분할매를 한번 진행을 하신 다음에 추후에 한 번 더 추가적인 비중 추가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일단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지금 라인 한 28,000원대, 9,000원대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한 차례 밀리고 나서 그 당시에가 작년 12월 때였어요. 작년 12월 때부터 이 저점을 계속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저점을 계속 지켜주면서 거래 대금들이 계속 증가해준다는 부분들은 지금 이 구간이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 라인 한 28,000원대 좀 길게 보신다면 28,000원 초반대로 좀 잡으시면 되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 지금 물량이 좀 많이 몰려있는 한 3만 원대입니다. 38,000원대네요. 38,000원대를 심텍이 돌파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위쪽 물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홀딩과 좀 더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최종적인 목표가는 38,000원까지는 가지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